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도 테마 장세가 여전한 가운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총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이 해운 운송, 그리고 KT와 마이크로소프트 간 AI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방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5,900억 원 상당의 이 AI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는 좀 루비콘강을 건넌 것만 같은 이 중동 확전 위기까지 앞서서 오프닝 때 시황 흐름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또 이 미국의 항만 노조가 약 47년 만에 파업을 예고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항만 노조가 단 2주만 파업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항만의 정상화가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요? 네, 하루만 파업을 해도 복구하는데 약 일주일가량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하루만 파업해도.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2주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정신이 아늑해지는 거예요. 이제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밀린 거 더 회복되는 더더욱 시간 더 걸리는 거잖아요. 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식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주들이 막 뜀박질도 있었죠. 하나씩 다시 짚어드리자면 관련주들은 우선은 제가 해운 쪽만 갖고 나오긴 했지만 지난주에 식량 다 얘기 드렸고 급등이 다 나왔습니다. 자, 흥하해운 보시면 오늘 살짝 흐름이 나와요. 근데 정말 파업을 할까 싶은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발생시킬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크리티컬한 건데요, 여러분. 그냥 파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요. 무엇을 발생시킬까요? 인플레이션.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난리를 피고 있어. 고용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인플레 잡힌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까지 금리 50%까지 왔잖아요. 50pp까지. 근데 이거 터지잖아요. 물가가 어떻게 돼요? 해운 운송 비용에 식량, 난리 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요, 사실. 무조건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은 진짜 머리 아파져요. 왜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인플레 불러온다니까? 그럼 답이 없어, 지금 당장에.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냥 넘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트 흐름 좋았는데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12%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HM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3% 살짝 급등이 좀 나왔다가 빠지기도 했었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4.6%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참 좋아요. 흥하해운이 가장 핫하다고 말씀드렸고 흥하해운은 물류 대란 이슈도 있지만 거기에 중동 리스크도 같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먹고 들어가는 종목이 흥하해운이에요. 그렇죠? 맞죠? 대한해운도 있겠고 뭐 종목들은 많습니다. KS 등등 많은데 이게 바닥에서 올려세우고 제가 2, 3주 전부터 흥하해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한국석유 뭐 비롯해서 중동 리스크 같이 보면서 꼭 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우선 계단식으로 나오는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긴 하지만 이 수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고민이 이거예요. 시장이 이거 좀 이상하게 흐른다. 제가 왜 지난주에 시장이 좀 반등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못 믿겠다고 얘기 드렸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실까요? 시장에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지. 4년 만에 금리 인하, 4년 만에 대선, 그죠? 거기에다가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파업 이슈. 파업 이슈가 터지면은 하루만 문제가 돼도 인플레를 줄 건데 2주를 한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잘 보세요.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등등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많잖아요. 이벤트가 많다고요. 소비 시즌 이벤트라고 연말에. 근데 물류가 꼬여버린다?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세요? 실적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관가할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이제 뭔가 큰 대안을 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 보면
KT랑 뭐 MS랑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KTCS, KTIS 두 종목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또 약간 좀 새로운 거잖아요. 시장에서 항상 좀 프레시한 거를 좀 즐깁니다. 좀 묵힌 거를 잘 안 좋아해.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줘야지. 지난주도 메타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관련주들이. 근데 오늘은 이제 또 KT, MS 이슈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KTCS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죠. 22%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현재가 부분부터 해서는 이 매물벽 자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수익 나시면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KTIS 같은 경우도 급등을 주다가 역시나 이 라인 그어볼까요? 네. 매물벽을 딱 만나버리니까 올라가다가 바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급을 한 번 더 붙어주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헤즈볼라 수장까지 이게 지금 뭐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작전을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야. 근데 사실 이쪽 이란 쪽이나 헤즈볼라 쪽의 움직임이 너무 조용해요. 별 다른 반응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보면 스페코 같은 경우가 장중에 23%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아직 위로 열려 있네요. 자, 그다음에 휴니드 같은 경우도 열려 있습니다. 위로 아직 열려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9,000원대 이상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빅텍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보자 5,200~300원까지는 열려 있네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이 종목들이 방어적 성향을 좀 띠기 때문에 나쁘진 않거든요. 엘컴텍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요즘에 보면은 금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보유하는 목적으로 사지만 또 하나 은도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은바, 금바, 골드바, 실버바를 사가지고 모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값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요즘에 시장 자체가 뭔가를 대변하는 거겠죠. 근데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보다 이거 현금 확보하셔야 된다.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도 시장이 회복이 안 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은 또 뭘 볼까요? 지표 봤는데 안 좋다 하면은 11월 7일 날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포인트를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50을 또 때린다. 그러면 이거 시장 깨지는구나 하고 정말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대응하셔야 되지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또다시 깨질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강조 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보시고 그리고 제 방송에서 계속 수시로 중요한 얘기 드리면서 시장이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방송 잘 보시고 같이 호흡하시고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